박희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 정의용 안보실장의 국정감사에서 한 말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11월 1일 청와대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실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의 대변인도 악몽의 드림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특히 바른미래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정 실장의 상황 판단이 참담하다. 북한의 도발보다 안보실장의 안보 불감증이 더 위협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사일 쏘는 게 안보 위협이 아니면 무엇이 위협이라는 말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본심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격양돼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해합니다. 평생을 관료로 살면서 외교관으로 살면서 그러한 인식을 갖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들은 정의용 안보실장의 말과는 매우 다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전 안보보좌관을 했던 맥메스터는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해서 한미동맹을 이간시킨 후에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 전 안보실장인 존 볼튼은 북한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핵무기를 보유하고야 말겠다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고 핵무기 폐기는 대화를 통한 핵무기 폐기는 불가능할 것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사실상 안보보좌관은 누구보다도 국가 안보를 걱정해야 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역사를 보면 안보를 낙관적으로 생각하다가 실패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임진왜란의 경우에 너무나 다 아시겠지만 일본이 쳐들어온다 안 쳐들어온다 라는 견해가 상충됐고 상당수가 풍신수결의 상을 보니까 쥐새끼상이어서 쳐들어올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을 믿었습니다. 또 한말에도 우리나라가 안보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청나라의 청나라의 외교관이었던 황준은 연작처당이라면서 한국은 자기 집이 불타는 줄도 모르고 지저귀고 있는 참새나 제비와 같다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신성모 국방부 장관은 6.25 직전에 북한이 쳐들어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바로 반격을 해서 평양에서 점심 먹고 신의주에서 저녁을 먹겠다 하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또 서양에서는 현재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을 당장 현실에서 눈을 감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타조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전쟁이 없어졌고 또 북한이 핵무기 폐기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말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국민들은 더욱더 현 안보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은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보실장이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면서 철저하게 대비해 줄 것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위협은 매우 심각합니다. 북한은 수소폭탄을 포함해서 20개 내지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적화통일이라는 목표를 변경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3.1 전쟁 계획, 7.1 전쟁 계획을 통해서 기습 전격전으로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핵무기를 최근 시험 발사하고 있는 미사일이나 방사포에 탑재해서 한국을 공격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속수무책인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또 핵무기를 사용을 해서 한국에게 항복을 요구하거나 또 기습 공격으로 서울을 점령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보는 너무너무 심각하고 따라서 안보실장에게 더욱더 많은 책임과
또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북한은 그 최종 단계에서 요격 회피 기동이 가능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모방한 그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까지 개발을 했고, 또 지난번에는 저고도로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도 시험 발사했으며 삽시간에 이번처럼 다량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 방사포들도 계속 개량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안심하기보다는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더욱 보편적인 경향이라고 봐야 합니다. 저는 그 현 정부가 과연 어떤 상황에서 북한과의 전면적인 대결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사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나쁘게 보지 않고 북한을 위협적으로 보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과연 현 정부가 전쟁을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대결할까? 둘째로 북한이 상륙부대를 동원해서 연평도나 백령도를 점령하면 전면전을 선포하고 북한과의 총력전을 전개할까? 셋째, 북한이 어떤 남한에게 조건을 제시하면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기습 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한다면 우리는 전쟁을 선포하면서 총력적으로 대응할까? 네 번째, 진짜 북한군이 지상 공격을 감행할 경우에 우리가 전면적으로 대응을 할까? 다섯 번째, 그것을 지나서 북한이 서울 가까이에까지 진격해 왔을 때도 우리 정부가 총력적인 그 전쟁 대응을 시작할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럴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자세히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북한이 우리한테 대해서 미사일을 쏘거나 서북도서를 점령을 하거나 지상군을 공격을 해도 저는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타협을 통해서 현 상황을 타개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대결을 저는 주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북한의 침략 가능성이 높아졌고 한미연합사령관이 대통령에게 현 방어준비태세 4를 방어준비태세 3으로 올려야 되겠다고 건의했을 때 과연 우리 대통령이 선뜻 그것을 수용할 것인지 저는 그것도 사실은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현 정부는 자주를 너무너무 중시하기 때문에 데프콘 3가 되면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한테 넘어가고, 따라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공격 위험성을 감수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의용 안보실장이 본 마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감정적인 어떤 변화에 의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보실장의 직책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따라서 확고한 안보태세 확보에 모든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아무리 떠들고 하는 것보다 안보실장 한 분이 열심히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더욱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가 있습니다만 경비 아저씨는 조금만 불안한 구석이 있으면 나가서 적극적으로 순찰 돌고 경찰과 연락망도 확인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안심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기적인지 모르지만 조금 안심하고 편안하게 잠자기 위해서는 안보실장님께서 좀 더 직무에 적극적이고 헌신적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제가 미 국방대의 그 내셔널 워 칼리지 전쟁대학원을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에 소령이었던 맥메스터, 나중에 장군이 됐습니다만 맥메스터 소령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령이었지만 우리 대령들한테 강의를 했습니다. 그 분이 쓴 책이 직무유기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의 수뇌부들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에게 베트남에서의 전쟁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하지도 않았고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나름대로 전략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했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안보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은 나중에 직무유기로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저는 잘 모르지만 법률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그것이 어떤 피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도
내가 음주 운전을 하면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사실은 안보실장께서 안보실장이 업무를 등한시하거나 또는 북한의 위협을 낮게 평가할 경우에 북한이 도발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산천이 짓밟히고 국민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무를 등한시한다면 저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안보실장께서 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다면 저는 국민들이 나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국민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보실장께서 업무를 기대만큼 못하고 있는 그런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부의 안일한 안보의식을 비판하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군에게도 국민들을 지켜줄 수 있는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국민들 스스로 핵 대피소 구축 등의 자구책을 강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국민들이 나서도 안보실장 한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안보 효과를 높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안보실장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국가관 또 애국심을 바탕으로 우리 안보를 더욱더 반석같이 해주시고 이기적이지만 저희들이 편안하게 잠을 자고 아침에 안심하면서 일어나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